3년만 내면 평생 사망보장받는 종신보험이 출시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신보험 세금 낼까요? 안 낼까요? 종신보험 가입하고 세금 한 푼도 안 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금박사 이영주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3년만 내면 평생 사망보장을 받는 종신보험 출시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보험은 노후에 받는 연금보험이 아니고 돌아가셔서 물려주는 상속 목적의 사망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네 기존에 출시되었던 종신보험 대비해서 거의 절반 50% 정도 저렴하고요. 예를 들어서 3년간 3천만 원만 내면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상속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3천만 원 내면 1억 보장받는 보험. 괜찮죠? 기존의 종신보험들은 50세 남자 기준으로 거의 6천만 원 이상을 내야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시된 종신보험은 기존의 종신보험보다 절반만 내도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달러 상품이어서 3만 불만 내시면 10만 불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죠. 다만 목적이 확실합니다. 사망 시 상속해 주는 것이 목적이지 내가 납입한 돈을 중간에 인출해 쓰거나 해지하겠다? 그렇다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인출이나 해지 목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확실한 것만 좋아합니다. 연금이 목적이면 최저보장연금, 상속이 목적이면 상속 목적의 종신보험, 연금인데 종신보험, 사망인데 연금보험, 이렇게 어설프게 목적을 섞지 마시고 목적에 맞춰서 여러분이 필요한 거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 시에 물려주는 종신보험 과연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자, 그런데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이런 질문이 틀렸습니다. 세금을 낼까 안 낼까가 아니라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를 물어보셔야죠. 질문에 세금 종류, 세목이 빠져 있습니다.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세가 있고 상속세가 있죠. 이 두 가지 세금은 각각 다른 세목의 세금입니다. 내가 낸 돈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되면 1억 원의 보험금을 상속하게 됩니다. 내가 낸 3천만 원보다 7천만 원이 더해진 1억 원의 보험금이 상속되기 때문에 이 7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원금 3천만 원과 추가적인 수익 7천만 원이 합쳐진 1억 원이 자녀에게 상속될 때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안 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알아봐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득세 부분입니다. 보험료 3천만 원을 내신 분이 사망 시에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다면 내가 낸 돈은 3천만 원인데 그것보다 7천만 원이 더 높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7천만 원의 추가 소득이 생기는 것이죠. 자, 이 7천만 원에 대해서 소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정답은 B, 안 냅니다.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망보험금은 보험금이기 때문입니다. 보험금은 이자라든가 배당 같은 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망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사망할 줄 알고 가입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보험이라는 것이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받는 돈을 수익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득세법을 찾아보면 세법 그 어디에도 거주자가 수령하는 보험금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25조 저축성 보험차익 과세 규정을 살펴봐도 피보험자가 사망, 질병, 부상, 그 밖에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은 차익에서 제외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망시나 질병, 부상으로 인해서 받는 보험금은 소득세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보험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암보험에 가입하셔가지고 10만 원씩 10달을 냈습니다. 내가 낸 돈은 100만 원인데 암에 걸려서 1000만 원 받으셨습니다. 낸 돈은 100만 원인데 받은 돈은 1000만 원이죠. 추가 수익 9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9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내십니까? 안 내죠. 여러분들이 병원 가셔서 진료비를 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실손보험금 받으실 때 세금 내셨습니까? 안 내죠. 사망이나 질병, 상해로 인한 보험금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세법 어디에도 보험금을 과세한다거나 보험금을 소득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금은 얼마를 받으시든 관계없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사실 보험금은 비과세라는 표현도 틀린 표현입니다. 비과세라는 표현은 과세 대상인데 일정한 조건 하에서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겠다라는 표현이지만 보험금은 소득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비과세가 아니라 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죠. 따라서 보험금은 비과세라는 표현보다 과세 제외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망보험금 소득세가 비과세라고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납입하는 보험료에 한도가 있나요? 월 150만 원 이내로 내면 비과세 되는 것이고 150만 원 초과되면 과세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3년이라고 하셨는데 3년만 내면 과세 아닌가요? 5년 이상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계약기간이 10년 유지되어야 비과세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 질문 모두 다 이 소득세를 이해 못하시는 질문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보험금은 소득입니까? 아닙니까? 보험금은 대한민국 세법상 소득이 아닙니다. 따라서 소득세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5년을 내야 면제해주고 150만 원 이내로 내야 면제해주고 이런 조건이 하나도 붙지 않습니다. 적립식으로 내건 일시불로 한 번은 내건 관계없이 보험금은 한 푼도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종신보험을 중간에 해지해서 유동화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는 저축 목적으로 쓰시는 거기 때문에 저축성 보험차익 과세 규정을 보셔야 되겠지만 돌아가셔서 받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한 푼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소득세에 대해서는 보험금으로 받는 이상 아무런 제한도 없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상속세 문제입니다. 소득세와 상속세는 별개의 세목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비과세됐다고 해가지고 상속세가 면제되는 건 아니죠. 네, 두 가지 조건은 각각 다르게 보셔야 됩니다. 종신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사망보험금을 상속해주면 상속세는 낼까요? 안 낼까요? 상속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을 내고 1억 원을 받을 때 7천만 원에 대한 소득세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망하시게 되면 1억 원이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인에게 상속되게 됩니다. 상속원이 1억 원을 물려받았다면 이 1억 원은 종신보험금으로 받았지만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는 없었지만 상속세는 내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상속세가 얼마 나올지는 개개인에 따라 다릅니다. 상속재산이 적으신 분들은 다 공제가 되기 때문에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1, 2억이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죠. 실제 본인이 사망하셔서 배우자가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 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까지 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제되기 때문이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공약을 보니까 일괄 공제를 8억을 올리고 그리고 배우자 공제를 10억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바뀌게 되면 배우자 상속 시에 18억까지는 상속 공제가 되기 때문에 종신보험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18억이 넘어가지 않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자산이 많아서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8억 이상 넘어가시게 되면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산이 많지 않은 일반 서민들은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받는다 해서 상속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상속세를 내셔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산이 많으신 분들, 대략 한 10억에서 20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사망보험금 받았을 때 상속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종신보험은 다른 자산과 달리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재산에서 빠지게 되면 당연히 상속세는 내지 않겠죠. 바로 계약자를 바꾸는 방법입니다. 보험의 구조는 일반 다른 금융자산과 달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자는 돈을 내는 사람이고요. 피보험자는 사망하시는 분, 보험의 목적이 되는 사람입니다. 수익자는 돈을 받는 사람이죠. 부모가 종신보험을 가입한 경우에 계약자, 돈 내는 사람도 부모고 피보험자도 부모입니다. 하지만 돈 받는 사람, 수익자는 자녀, 상속인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부모가 보험료를 냈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계약자가 부모가 아니라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게 되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부모님의 종신보험을 가입하되 자녀가 계약자가 돼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피보험자는 부모가 되고 수익자는 다시 자녀가 된다면 자녀가 돈을 내고 자녀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지만 상속세를 한 푼도 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죠? 자녀가 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를 계약자로 한다고 해서 보험료를 자녀가 냈다고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납입 능력이 있는 자녀를 계약자로 하고 부모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녀로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망보험금 지급 시에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보죠. 사망보험금이 1억인데 상속세율이 50%라면 부모가 내셨다면 5천만 원의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하지만 자녀가 계약자였다면 한 푼도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지금이라도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혹시 지금 가입하신 종신보험 납입이 끝나셨습니까? 그렇다면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녀가 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납입을 완료했기 때문에 계약자를 바꾼다고 해서 상속재산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납입을 누가 했는가가 가장 중요하죠.
만약에 아직 납입 중이시라면, 납입 기간이 10년인데 현재 5년만 납입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계약자를 바꾸십시오. 한 달이라도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왜냐면 절반을 부모가 냈고 지금부터 절반을 자녀가 낸다면 전체 사망보험금 중에서 50%인 절반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어서 세금을 내셔야 되지만, 자녀가 보험료를 낸 나머지 절반의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현재 종신보험을 가입 중이시고 납부 중이시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있으신 경우라면 미리미리 하루라도 빨리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신보험은 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지만 상속세는 납부 대상이 됩니다. 물론 계약자를 자녀로 하면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죠. 종신보험도 결국은 상속세를 내야 한다면 뭐하러 가입하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종신보험은 3천만 원 내시면 사망 시에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 50% 5천만 원 내셔야 되겠죠. 열심히 불렸는데 5천만 원 세금 내니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죠. 자, 그렇다면 3천만 원을 가지고 상속재산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종신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펀드를 가입한 경우는 어떨까요? 연수익률 5%를 꾸준히 20년간 내는 경우에 3천만 원의 돈이 약 8천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을 펀드로 가입해서 8천만 원을 불려서 상속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8천만 원에 대한 세금 50% 4천만 원 내셔야죠. 결국 펀드로 불렸을 경우에 연수익률 5%를 내신다 하더라도 4천만 원 밖에 상속하지 못합니다. 예금을 가입한 경우는 어떨까요? 2%, 2.5%도 되지 않는 예금에 열심히 20년간 부어봐야 3천만 원이 20년 후에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5천만 원 상속하는 경우에 50% 세금 내셔야죠. 2,500만 원 세금 내시고 세후 2,500만 원을 상속하시게 됩니다. 3천만 원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3천만 원 상속하시겠죠. 하지만 50% 세금 내셔야 되기 때문에 세후 1,500만 원만 상속하시게 되겠습니다. 어차피 상속세율이 50%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세금 내는 게 아깝긴 하시겠지만 결국 뭔가는 해서 더 많이 불려서 세금을 내시는 것이 그나마 더 많은 금액을 상속하는 방법이죠. 아무것도 안 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되는 금액 자체가 얼마 안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고 재산을 물려줘야 될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상속세 때문에 불만이 많습니다. 하지만 불만은 불만이라 하더라도 일단 자산을 불려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안 되겠죠. 아무리 세금이 무섭다 하더라도 일단 자산을 불리는 게 먼저고요. 사망해서 상속해 줄 수 있는 수많은 대안 중에 예금도 있고 펀드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종신보험도 있는데 그 중에 종신보험도 꼭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대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종신보험은 가입하고 다음날 돌아가셔도 사망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사망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일정한 리스크, 상속세, 여러가지 비용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수단이 될 겁니다. 하지만 꼭 하나 명심하셔야죠. 사망보험은, 종신보험은 노후자금 목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사망 시 물려줄 목적으로만 가입하셔야 되겠습니다. 연금 박사는 여러분의 노후나 상속을 위해서 유리한 조건의 상품이 나온다면 언제든지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좋은 건 당연히 알려드려야죠. 혹시 연금에 대한 궁금증이라든가 최근에 출시된 3년 납 종신보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1800-3624로 전화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연금과 상속에 대한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박사 이영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